예, 안녕하십니까. 예, 내일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석방 추진이 이 창립식인데, 오늘 이 박 대통령 석방 이슈가 터졌습니다. 물론 이 중앙일보와 이 태극기 변절자들이 주도해서 석방 가능성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는데, 그 와중에 좀 팁이 좀 나왔어요. 어, 그 조선일보에서 좀 반복적으로 보도했는데, 전 좀 설득력 있어가지고 그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사실 조선일보가 오늘 첫 보도를 했고 나머지들이 따라 들어왔는데, 제가 이 보도 시간수를 쭉 보니까 조선일보 쪽에서 이 석방 가능성을 얘기하니까 중앙일보가 튀어나와서 석방 가능성이 없다고 딱 막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태극기 변절자들 내에서 박 대통령은 문재인의 사면을 거부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협박성 이제 이 메시지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제 이 석방 문제가 드디어 이슈는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게 석방 추진위원회를 만든 게 적절한 타이밍에 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조선일보에서 오늘 이 확인한 게 법무부에서 이달 초에 사면 관련한 협조 요청을 쫙 보냈다, 검찰청에. 그래서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집회, 한진중업 희망버스 사건, 사드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대 집회, 전부 다 이 친문재인 세력이 벌였던 불법 집회 혐의자들을 사면해주기 위해서 이걸 파악해라, 이제 검찰청에다가. 한마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올해 연말 성탄 특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일단 문재인 자기 식구들부터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문재인이 무조건 사면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저 한명숙이랑 이석기거든요. 이거를 안 하고 갔다가는 이제 문재인 퇴임하고도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박 대통령이나 이명박보다 지금 문재인한테 더 급한 거는 한명숙하고 이석기예요. 그거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하는 김에 이 문재인 떨거지들 한 이 민노총 이 불법 시위자를 쫙 이 사면하면서 한명숙 이석기까지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뺀다? 이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사면한다면은. 그래서 원래 이 첫 해에 6,400명, 뭐 4,000명, 뭐 3,000명 이 정도 하는데, 아마 올해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대폭 늘겠죠. 한 10,000명쯤 되겠죠, 올해는. 자, 여기서 이제 성탄절에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근데 사실은 그거부터 물어봐야 돼요. 이석기, 한명숙. 그거 지금 작업하고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고 논의하지 않고. 아니, 이건 마찬가지인데, 누군가 갖다 대야지 논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문재인에게 보내는 이 석방 탄원서를 지금 쓰다가 왔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사면 문제도 김영삼이 김대중하고 먼저 요청을 했는데, 형식상으로는 김대중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역 대통령인 김영삼에게 당선자인 김대중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했지만은, 그걸 이면을 보면 김영삼이 김대중에게 야, 나 나가기 전에 얘들 좀 처리하자, 네가 동의해라. 그러니까 김대중이 아, 오케이, 그럼 나도 하겠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 이거를 처리하려면은 문재인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 우리 임종석이 이제 종전선언 이제 어 대사면 이제 불행한 역사를 마감하는 대사면 이제 끌었기 때문에, 자, 그럼 문재인에게 누가 얘기를 할 거냐? 제일 좋은 방안은 저 인민당 전체 이준석이랑 윤석열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 둘은 박 대통령 석방을 바라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할 리가 없죠, 이것들이 절대. 그러니까 사실 올해도 이제 문재인이 이낙연을 좀 썼다가
이낙연을 가지고 한번 타진하다가 이 친문 좌익 근무어들이 난리나니까 이낙연을 버려버렸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재명이가 여기까지 온 거는 문재인이 이낙연을 실험용 쥐로 이용하다가 버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었으면 원래 이낙연이 앞서 있었다고요, 사실은. 이재명이 뜬 게 여기서 이낙연이 사면 얘기하고 다니다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죽여야 되는 빚이 있어요. 그 이낙연이나 이 친문 세력들한테 앞에서. 그러니까 이낙연이 이렇게 제안했을 때 문재인이 국민 공감대를 생각해야 한다. 3.1절, 8.15 광복절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지금 문재인의 입장이 상세하게 나온 거는 5월 10일 날 문재인 취임 4주년 기념 인터뷰 때 상당히 상세하게 문재인 입장을 내가지고 꽤나 아주 긍정적인 입장을 냈어요. 이거 제가 왜냐하면 내일 이제 이 행사 때 경과보고 할 때 발표하려고 제가 조사를 했는데 문재인이 고령의 이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는 굉장히 안타깝다.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야 이거 8.15 때 푸는 거 아니냐 이 말까지 나왔는데 8.15 때는 이제 이재용만 풀었죠. 자, 그래서 내가 참 이 탄원서를 쓸 때, 아니, 이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고민을 하겠다고 얘기한 게 5월 10일인데,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아예 그러면 그때부터 내 임기에는 없다. 하면 이렇게 얘기하던지, 5월까지만 되더라도 깊은 고민을 하면서 뭐 국민 여론을 검토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사람 데리고 노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을. 진짜 이러고 사면 안 하면 정말 맞아 죽는 거죠. 이제 문재인이 감옥 가면은 이제 죽을 때까지 못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러고 가면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선일보만 보도하는 나머지는 보도 안 하고 조선만 보도했는데 청와대에서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가 사면 요청할 경우는 논의하겠다.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도 내부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국 올해 성탄절 내년 3.1절 남았는데 내년 3.1절이면 3월 9일이 대선인데 뭐 대선 일주일 앞두고 사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올해 성탄절인데 이재명이 요청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면을 하겠다라는 하나의 안을 만든 거죠. 그러나 지지층 반발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사면을 대통령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직접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지금 이재명이는 문재인이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자기가 못할 건데 지금 당장 내일 문재인이가 이재명 구속시켜도 이재명은 악소리도 못 내고 잡혀가야 되는 입장인데 너 박근혜 사면 좀 얘기해라. 해야지 뭐 안 한다? 안 하면 잡아 넣는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문재인이가 시키면 해야 되고 또 어차피 지금 이제 이 지지율이 폭락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양정철이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도대체 이재명이는 왜 중도 공략을 하지 않냐. 근데 이제 와서 이재명이 무슨 뭐 정책적으로 중도 공략을 한다는 건 웃기는 얘기고 이번에 어쨌든 극좌 같은 이상한 그 공약들 다 철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반대하는 공약들을 다 철회했어요. 뭐 50조인가 뭔가 뭐 이상한 거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철회해버렸는데 청와대가 수용할 수 없는 이상한 극좌 공약들을 지금 다 철회하는 상황에서 문재인이 그냥 뭐 박근혜 사면 좀 얘기해봐라 했을 때 이재명이 안 한다고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안 한다 그랬다간 감옥 끌려가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니 어쨌든 박 대통령이 사면됐을 때 제일 벌벌 떨 게 윤석열인 거는 명확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오늘로써 한 100여 명이 넘어간 것 같은데 박 대통령 석방 추진위원회 참여자들이
저나 뭐 최대집 후보나 이규택 위원장이 막 섭외를 한 경우도 있고 알아서 온 경우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 윤석열 만세 불러대는 놈들은 안 와요. 물론 저도 보내진 않았어요. 윤석열 만세 부르는 놈들한테는. 한마디로 윤석열과 그에 빌붙어 있는 태극기 변절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박 대통령 석방이거든요.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 그걸 왜 반대를 합니까? 계산상으로는. 다만 이재명이라는 자는 이낙연이 석방을 얘기할 때 그걸 이용해서 이낙연을 치면서 그때 아주 강하게 자기는 석방을 반대를 얘기하면서 극강 좌익 금붕어들을 다 먹었잖아요. 한 100만 마리를. 그게 이재명의 자산 아닌가요? 이재명이라는 자가 정치적 자산이라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문재인보다도 더 극자로 가가지고 극자 금붕어 떼들을 잡고 있는 건데 갑자기 여기서 박근혜 사면을 얘기했을 때 이 극자 금붕어들이 이탈을 하겠죠. 근데 어차피 대통령 되는 거는 그 극자 금붕어들 데리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 문재인과 이재명이 협의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을 통해서 이재명이 충분히 문재인한테 사면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이제 마지막 남은 자기의 재산, 극좌 금붕어들조차 놓치는. 그런다고 해서 보수 쪽에서 이재명한테 갈 리도 없고 마지막 남은 무기를 버리게 되는 이제 무장 해제 상태가 돼서 문재인 입장에선 제가 그랬잖아요. 친문 세력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문재인은 이재명을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죽이기가 더 쉬워지죠.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박근혜 석방을 얘기를 하게 하고 그걸로 이재명이가 이낙연이처럼 흔들리면은 그때 쳐버리고 문재인이 뭐 데리고 노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은 말 한마디도 안 해도 그냥 윤석열 쪽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고